중단원 마무리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교과서가 아마 222페이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1번을 좀 보게 되면 두 집합에 대해서 함수인 것만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함수라고 하는 것은 x의 각 원소에 대하여 y가 하나씩만 대응하는 것을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지금 벤 다이어그램 두 개를 그렸고요. 함수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x하고 y 벤 다이어그램 안에 원소를 하나씩 집어넣어서 써주는 거예요. 0하고 1하고 2하고 3. 다시 함수는 하나씩만 대응하는 것을 함수라고 하기 때문에 이 함수에서 기억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확인하냐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y는 x제곱이죠. 그럼 y는 x제곱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마이너스 1, 0, 1을 하나씩 이 함수, 기억 함수에 넣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넣어서 확인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제곱을 하게 되면 1이 되기 때문에 이쪽 1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0을 집어넣게 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0으로 이렇게 화살표 그리고 그 다음에 1을 집어넣게 되면 1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x의 각 원소 하나당 y가 하나씩 대응을 하고 있죠. 0은 0하고 대응하고 1은 여기 1하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니은하고 전부 다 살펴보게 될 건데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니은도 마찬가지 각각의 원소를 니은의 함수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절대값이 취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2로 대응을 하게 될 것이고요. 0은 1로 대응하고 1을 집어넣게 되면 또 2로 대응을 하게 돼요. 자, 그럼 하나씩 각각 대응을 하기 때문에 함수가 맞고요. 참 기억도 맞죠. 자, 그럼 디귿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디귿도 살펴보기 위해서는 마찬가지 또 대응을 합니다. 넣어봅니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로 가야 되는데 없죠. 그리고 0을 대입하면 0으로 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1로 갑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대응하는 애가 없습니다. y의 원소 중에 대응하는 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디귿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없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리을도 마찬가지 대응을 한번 해볼게요. 자, 리을에 우선 마이너스를 집어넣게 되면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을 제곱하니까 1,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되어서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은 3으로 가게 되고요. 0을 x에 0을 집어넣게 되면 0, 마이너스 0, 플러스 1이 되어서 1로 대응을 하게 될 거고요. 자, 1을 집어넣게 되면 x에다가 1을 대입을 하게 되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되어서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얘는 1, 얘는 0. 그래서 1은 0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x의 각 원소 하나당 y도 대응을 하기 때문에 하나씩 함수라고 부를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2번입니다. 보기 함수 중에서 1대1 대응하고 항등 함수하고 상수 함수에 대해서 찾아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1대1 대응이죠. 1대1 대응을 살펴보려면 우선 1대1 함수가 되어야 돼요. 1대1 함수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공역하고요. 그리고 치역하고 함수값이죠. 함수값 집합. 자, 얘네들 두 개를 만족을 해야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찾는 것은 문제에서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한번 증가를 하면 계속 증가를 하는 증가 함수이거나 또는 감소 함수인 경우,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간단하게 빠르게 그릴 수 있다면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항등함수인데요. 항등함수는 함수에 자기 자신을 넣어서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를 우리는 항등함수라 그래요. 그래서 즉 어떤 함수에 x를 집어넣었더니 그게 x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항등함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이런 식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y는 x라는 녀석이 항등함수에 속한다라는 것을 알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상수함수는요, 말 그대로 숫자로 이루어진 함수예요. 그래서 상수함수의 예를 들면 뭐 y는 2 또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뒤쪽이 상수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상수함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럼 1대1 대응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1대1 대응을 좀 살펴보려고 하면, 자, 우선 지우고요. 이 세 가지가 우선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좀 우선 중요해요. 그래서 개형을 그려서 빠르게 판단할 수 있을 건데, 우선 기역을 그려보게 되면 y는 x이기 때문에 이렇게 좌표평면상에 y는 x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도 한번 그려볼게요. 니은은 1차 함수네요. 1차 함수. y 절편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4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얘가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일 거고요. 자, 디귿도 한번 그려보게 되면 디귿은 y는 2라는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y는 2라는 상수함수는 여기 2를 지나고 x축하고 평행한 얘가 y는 2라는 상수함수 그려지게 될 거고요. 자, 리을은 2차 함수네요. 2차 함수 꼭지점 좌표가 1,3이기 때문에 꼭점의 좌표가 1,3을 이렇게 그려줍시다. 여기 꼭지점 찍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블록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가 이제 y는 x-1의 제곱 플러스 3의 그래프가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 우선 하나씩 골라볼게요. 우선 1대1 대응입니다.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번 증가를 하면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 기역, 이거 증가함수죠. 그 다음에 니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감소함수가 돼요. 디귿은 증가나 감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1대1 대응에 들어가진 않고요. 자, 리을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1까지 x가 1인 곳까지는 감소를 하지만 x가 1보다 클 때는 다시 반대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기역 같은 1번 1대1 대응을 찾으라 그러면 기역 계속해서 증가하는 증가함수와 니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감소함수, 이 두 가지가 1대1 대응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등함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듯이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2가 나오는 이 y는 x라는 이 함수가 대표적인 항등함수가 돼요. 그래서 항등함수는 니은이 아니죠. 항등함수는 기역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요, 자, 상수로 이루어지는 게 디귿이죠. 그래서 디귿 이렇게 2번을 풀어주게 되면 됩니다. 자, 3번은 합성함수예요. 합성함수의 문제인데 합성함수를 직접 구하는 거고요. 합성함수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두 개째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하나 더 그려야 되겠죠. 동그라미 하나 더 그립니다. 이렇게 그렸을 때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가는 함수를 이렇게 f라는 함수,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가는 함수를 g라는 함수라고 할 때 가운데 있는 녀석을 띄워놓고 f의 정역과 g라는 함수의 공역이 되는 이 함수를 우리는 g 합성 f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x를 집어넣으면 누가 되고
f x가 될 것이고요. fx를 g라는 함수한테 집어넣으면 g라는 함수한테 fx를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g 합성 f의 x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냐면 g라는 함수한테 누굴 집어넣는 f라는 함수를 집어넣는 이게 이제 합성함수의 정의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1번 같은 경우는 이 f라는 함수를 g한테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f라는 이 3x 플러스 1을 여기 g라는 함수인 x 대신에 넣어주면 우리가 g 합성 f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게 되면 g 합성 f라는 함수는 g라는 함수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에 자 3x 플러스 1을 대입을 하기 때문에 3x 플러스 1을 그대로 넣어주면 마이너스 6 얘를 간단하게 정리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라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8이라는 합성함수를 얻게 돼요. 자, 마찬가지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g라는 함수를 f라는 함수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을 여기 보면 3 뒤에 있는 x에 대입을 해주는 문제가 되게 돼요. 그래서 f 합성 g라고 하는 것은 자, g 합성을 g 함수를 f 함수에 넣어 봅시다. 그럼 3배에 넣게 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 정렬시켜주게 되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8 플러스 2가 되어서 f 합성 g 함수를 구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6이라는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고요. 역함수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역함수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f에 a를 집어넣었더니 b라는 계산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역함수에 b를 집어넣으면 a가 나온다는 성질이 있어요. 역함수에 대한 성질 중에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성질이죠. 이 성질을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문제에서 역함수의 숫자 5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계산 결과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 함수인 f에 별을 집어넣게 되면 5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f라는 함수한테 별을 한번 넣어 볼 거예요. 그러면 4별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근데 그 계산 결과가 이처럼 5가 나와야 되니까 그 별을 찾아보면 마이너스 4이 이항을 하게 되면 플러스 8 별값은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가 돼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 주어진 역함수에서 이 성질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자, 5번 문제는 합성함수와 역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그걸 활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건데요. 어떤 성질들이 쓰이냐면 우선 첫 번째가 이제 원함수인 녀석과 원함수의 역함수 두 개를 합성을 하거나 또는 역함수와 원함수를 이렇게 합성을 하게 되면 얘는 항등함수가 됩니다. 항등함수가 되고 우리가 숫자로 치면 곱하기 1 같은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소거를 시켜줘도 되는 성질과 자, 두 번째 성질은 합성을 한 이후에 g 합성 f 그것의 역함수를 구하는 것은 f의 역함수와 g의 역함수를 합성하는 것과 같은 값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성질에서는 f라는 합성 f의 역함수하고 g의 역함수의 위치가 바뀐다는 거 그거 기억을 해주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성질은 어떤 성질이 쓰이냐면 f라는 함수의 역함수 그것에 다시 한 번 더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그 함수는 다시 원래인 함수인 f의 함수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을 이용해서 자 문제를 좀 풀어보게 되면 우선 안에 있는 f 합성 그 다음에 g의 역함수 그 다음에 합성 f 가로 그리고 역함수 합성 f
자, 이것을 우선 간단하게 하게 될 건데요. 간단하게 하는 것은 우선 이 안쪽에 있는 괄호부터 먼저 처리를 좀 해주면 얘가 f 합성 그리고 f의 역함수 합성 g의 역함수의 역함수가 돼요. 자, 위에서 설명한 거 2번 성질을 사용한 거고요. 그리고 합성 f, 자,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고, 자, 그 다음은 여기 있는 것은 두 개가 합성 항등함수가 된다고 했고요. 항등함수 i가 돼서 곱하기 1의 의미라서 소거를 이렇게 시켜줘도 관계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역함수의 역함수니까 g의 역함수의 역함수니까 g라는 함수 그리고 합성 f, 자,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지합성 f를 구하는 거죠. 지합성 f라고 하는 것은 g라는 함수에 f라는 이 함수를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을 해주게 되면 2 곱하기 가로 열고 f 함수가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5x 더하기 1 그리고 더하기 9,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10x하고 계산을 하면 더하기 11이라는 지합성 f가 구해지게 돼요. 최종적인 문제는 이제 여기에 누구를 대입을 하느냐라면 1이라는 숫자를 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1을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11, 그래서 답은 1이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는 1차 함수 fx가 하나가 있네요. 1차 함수고요. 그 다음에 얘가 1대1 대응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1대1 대응이 되어야 된다라고 대응이 되려면 증가를 하면 계속해서 증가하는 뭐 순증가 함수, 뭐 증가 함수라고 하겠죠. 증가 함수이거나 또는 감소를 하면 계속해서 감소를 하는 감소 함수가 될 때 우리는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1차 함수에서 a라는 것은 기울기를 뜻하겠는데 여기 뒤에 조건이 단 a는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증가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즉 증가 함수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박스를 보통 그리는데요. 박스를 그려보게 되면 박스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박스를 그렸을 때 자, x 즉 정역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자, 이쪽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값을 가지고 오고 y 값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물론 이제 좌표 평면에서 떼온 거예요. 이 범위만. 그럼 여기에서 이제 증가 함수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되려면 실제 여기 있는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점까지 순수하게 증가만 해야 돼요. 중간에 감소나 이렇게 바뀌면 안 되고, 그래서 얘는 1차 함수이기 때문에 하나의 직선의 형태를 띄어서 이러한 형태로 연결을 해주면 돼요.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 점의 좌표가 3,4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점의 좌표를 지나가게 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먼저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2는 a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 라는 식과 이제 3,4를 넣어볼게요. 4는 3a 플러스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3,4는 여기다 대입을 한 거고 얘는 이쪽에 대입을 한 거겠죠. 자, 이것을 연립을 해줍니다. 자, 빼기를 해주면 되겠네요. b가 소거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2에서 4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3a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4a가 되겠네요. 그리고 b는 소거가 되겠죠. 그럼 a 값은 4분의 6
약분하게 되면 2분의 3이라는 값을 얻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1번식에다가 갖다가 넣어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b가 되기 때문에 b의 값은 마이너스 2가 있는 데에서 얘가 이항을 하니까 플러스 2분의 3. 결국 b 값도 결정이 나겠네요. 마이너스 2분의 4에서 2분의 3 뺐으니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최종적인 정답은 a 값이 2분의 3이 되고 b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7번 문제예요. 합성함수 기본적인 문제고요. 합성함수를 구해야 되는 거네요. 첫 번째 G합성 F가 2x-3이 된다는 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F라는 함수한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이 된다.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상수 ABC의 값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우선 F라는 함수를 실제로 G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곳을 x에 넣어서 자, 우리는 G합성 F를 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G합성 F의 x는 자, 넣어봅시다. ax 대입을 하는 거니까 플러스 b 그 다음이 플러스 c. 자, 이런 꼴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자, 이것을 조금 더 간단히 하게 되면 ax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는 거고, 이 값이 2x-3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x의 개수는 2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a의 값은 2가 되고, 그 다음에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3이 된다.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자, 두 번째 f라는 함수한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1이 나옵니다. 그럼 실제로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 값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라는 게 두 번째 조건이죠. 그런데 앞에서 a 값이 2를 구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 플러스 b는 1이 되고요. 그래서 b 값은 이항을 해주면 3. 자, b 값이 3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얘가 3이에요. 그럼 c 값은 마이너스 6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두 개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오니까 결국 이 문제의 정답은 a 값은 2가 되고 b 값은 3 그리고 c 값은 마이너스 6이 되는 문제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는 f 합성 g 하고요. 그 다음에 g 합성 f가 같도록 되는 k 값을 구하는 과정이라서 좌변에 보이는 f 합성 g하고 우변에 보이는 g 합성 f하고 비교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좌변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f 합성 g부터 먼저 구해볼게요. g 함수를 f 함수에 갖다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넣어줍시다. 마이너스 가로 열고 2x 플러스 k 그 다음에 상수항 플러스 2가 되어 있고,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 플러스 2 얘가 f 합성 g가 되고요. 그 다음에 g 합성 f는 f를 g에 넣는 거기 때문에 f라는 함수를 g에 이렇게 넣어주는 함수라서 2배의 괄호 열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래갖고 그 다음에 플러스 k. 자, 이것도 좌변과 비교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4 플러스 k부터 먼저 할게요. k 그 다음에 플러스 4. 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좌변하고 우변이 서로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비교를 해주면 돼요. x의 개수 같고요. 그러면 상수항이 서로 같으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마이너스 k 플러스 2하고 k 플러스 4하고 서로 같으면 된다. 따라서 이 문제는 마이너스 k 플러스 2라는 값하고 k 플러스 4라는 값이 서로 같으면 되기 때문에 k 이항 해서 마이너스 2k는 2가 되겠네요.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9번이고요. 자, 9번도 합성함수의 식을 구하는 문제라서 f 합성 h x라는 함수가 gx라는 함수를 만들어내는 문제예요. 그래서 hx라는 것을 f라는 함수한테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2배의
hx가 되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것이 이제 gx라는 함수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3x 플러스 1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2hx 플러스 3 이항해주면 3x 마이너스 3이 되어서 마이너스 2 그래서 이제 2로만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hx라는 함수는 2분의 3x 마이너스 1이 되는 1번 문제가 되겠고요. 자, 2번도 마찬가지 똑같이 풀어나가면 돼요. 자, 2번도 h 합성 f x는 g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hx라는 게 1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긴지 몰라서 ax 플러스 b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미지수인 a 값하고 b 값을 결정을 지어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f라는 함수를 h라는 함수한테 넣어 볼 거예요. 넣는 것은 여기 ax 플러스 b라고 만들어 놓은 여기 함수에다가 집어넣을 건데요. 한번 넣어봅시다. a에 가로 열고 f를 집어넣을 거니까 2x 플러스 3을 집어넣고요. 뒤에 플러스 b가 됩니다. 이게 좌변이고요. 그럼 우변은 gx가 되는 거라서 3x 플러스 1이 되어야 돼요. 그럼 전개를 시켜주게 되면 2ax 그 다음에 플러스 3a 그 다음에 플러스 b. 자, 이게 우변인 3x 플러스 1이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x의 개수인 2a하고 여기 있는 x의 개수인 3하고 같아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2a가 3 그래서 a 값은 2분의 3 이렇게 구해지게 되고요. 자, a 값이 2분의 3이 구해졌기 때문에 그 다음 상수항을 비교를 해보면 3a 플러스 b가 1하고 같아지면 되거든요. 3a 플러스 b가 1하고 같아지면 되는데 앞에서 a는 2분의 3이라고 구했기 때문에 a 대신에 2분의 3을 이렇게 대입을 하는 겁니다. b 값을 찾아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럼 b는 자 1에서 두 개를 곱하면 2분의 9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어서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7 이런 값을 가져요. 그래서 hx를 우리는 ax 플러스 b로 잡았기 때문에 a 값하고 b 값을 이렇게 다 구해놨거든요. 그래서 a 대신에 집어넣어주면 되죠. 2분의 3x b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7을 넣어주면 되는 문제고요. 자, 이렇게 말고도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f라는 함수하고 f의 역함수를 합성을 하게 되면 얘가 항등함수가 된다라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2번 문제가 h 합성 f입니다. 자, 그리고 우변이 g라는 녀석인데 여기 우변에 무엇을 합성을 해주냐면 f의 역함수를 합성을 해줘요. 근데 합성을 해줄 때는 반드시 좌변에서 오른쪽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우변에서도 오른쪽 편에 이렇게 합성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f 합성 f 인버스가 항등함수가 되어서 hx라는 함수만 남게 돼요. 그러면 hx라는 함수는 g 합성 f 인버스를 구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f 인버스를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역함수를 직접 구해보겠습니다. 자, fx가 2x 플러스 3이기 때문에 이것을 역함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역함수는 x에 y 집어넣고 y 대신에는 x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fx가 y니까 x는 2y 플러스 3이 돼요. 자, 이것을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2y는 x 마이너스 3이 되고 그래서 y 값은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3이거든요. 자, 얘가 f 인버스예요. 얘가 f 인버스니까 결국 이 문제 hx는 g 합성의 f 인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f 인버스라는 것을 g 함수에 넣어주면 돼요.
g라는 함수가 3x 플러스 1, f 인버스는 방금 구해준 거 3배에 여기에 방금 구해준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f 인버스, f의 역함수를 대입을 해주는 거죠. 뒤에 상수항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3x가 되는 거고, 분배 법칙을 해주면 2분의 9에 더하기 1이 되어서 원래 값인 2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자, 어떤 걸 쓰더라도 좀 편한 거를 사용을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엔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는 원래 함수인 f라는 함수하고 이 역함수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을 때의 미지수, 즉 상수 a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x라는 함수는 현재 존재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역함수만 구해주면 되기 때문에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함수 fx는 ax 플러스 1을 y는 ax 플러스 1로 바꿔 쓰고요. 자,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x 대신에 y 대신에 x를 대입해주면 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x는 ay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래서 이거 y꼴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ay는 x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식을 약간 변형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양변을 a로 나눠주면 y는 a분의 1 x 마이너스 a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역함수가 구해지게 돼요. 그러면 이 함수는 이 문제는 fx 즉 ax 플러스 1이라는 거하고 방금 구한 역함수 a분의 1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분의 1하고 자, 서로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x의 계수를 비교할까요? 또는 y의 계수를 y의 상수항을 서로 비교를 해도 됩니다. 자, 우선 x의 계수를 먼저 비교를 해주게 되면 a가 a분의 1하고 서로 같아야 돼요. 그렇다면 곱하기 1을 해줍니다. 그럼 a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는 1이 돼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a 값은 플러스 1이라는 값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상수항도 같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수항이 마이너스 a분의 1이거든요. 그 값이 좌변에 있는 1하고 같아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두 개 구해놓은 1과 마이너스 1 중에서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부호가 맞겠죠. 1이 들어가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1은 이렇게 없애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상수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11번 문제입니다. 역함수하고 합성함수하고 섞여 있어가지고 그것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함수가 지금 현재 조건에 의해서 갈려있는 함수예요. 그렇다면 우선 여기 밑에 있는 앞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 f 합성 f가 있죠. 여기에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을 우선 f라는 함수한테 넣어야 되거든요. 대입을 해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현재 0보다 작은 값이에요. 자, 0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 보이는 x 플러스 5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쓰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0보다 작은 값을 대입을 할 거기 때문에 아래쪽에 보이는 이 함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의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주게 되면 f라는 함수고, 자, 마이너스 1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제곱을 하겠죠.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5니까 4라는 값을 가집니다. 누가요? 여기 있는 값이 어디다가 밑에 있는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 4라는 값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4를 대입을 해주게 되는데 이 4를 대입을 할 때는 숫자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첫 번째 있는 함수에다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문제는 4를 위에 함수에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4 더하기 5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9라는 값을 가지게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역함수에 1을 넣어야 되는 문제인데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풀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 역함수를 이해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f라는 함수에 a를 대입을 했을 때 b가 나왔어요. 그러면 역함수에 b를 집어넣게 되면 a가 나온다는 성질을 알죠.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 f 인버스 1을 대입을 할 건데요. 자, 여기 나온 값이 궁금합니다. 자, 그 값을 내가 별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f라는 함수한테 별을 집어넣어서 1이 나오면 돼요. 그런데 f라는 함수한테 별을 집어넣어서 1이 나올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별이 0보다 큰 숫자인지 0보다 작은 숫자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을 좀 살펴보게 되면 위에 있는 식 x 플러스 5입니다. 그런데 여기 x에는 0보다 큰 애를 넣기 때문에 무조건 5보다 크거나 같아져요. 즉 1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별은 위에 있는 함수에 넣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함수에 대입을 해서 나온 값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별을 어디다 넣냐면 밑에 있는 함수에다가 넣어서 줄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별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 요 값이 1이 되는 별을 찾아주면 되거든요. 마이너스 별의 제곱은 넘어가서 빼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 별의 제곱이 4입니다. 그럼 별의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2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만약에 2였다면 위에 넣어야 돼요. 근데 위에 넣지는 않았죠. 밑에 함수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x의 값은 0보다 작은 값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내가 찾는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역함수를 실제로 구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우선 y는 x 플러스 5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의 역함수를 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x 대신에 y 대신에 x 넣어보게 되면 x는 y 플러스 5가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 식을 약간만 변형을 시켜주게 되면 y는 x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라는 역함수 하나를 찾아줬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라는 게 있고요. 얘는 x가 0보다 작다입니다. 자, 이것도 역함수를 구해보게 되면 x는 마이너스 y의 제곱 플러스 5가 만들어져요. 여기도 y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y 제곱은 좀 식을 변형시켜 줄게요. x 이항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y라는 값은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되고요. 또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y가 0보다 작은 역함수를 구할 때 y가 0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이 값은 현재 플러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함수가 아니고요. 여기 있는 게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음의 제곱근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값입니다. 그렇게 되면 역함수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게 돼요. 첫 번째가 x-5라는 값을 가지는 거하고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은 f 인버스에 1을 집어넣는 값이거든요. 실제로 1을 집어넣는 것은 여기다 넣어야 되거든요. 얘가 y가 0보다 작은데 y가 0보다 작은 값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해석을 해보면 얘가 0보다 작으려면요 이 안에 있는 제곱근 안에 있는 거 루트 안에 있는 게 0보다 커야 되거든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x가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결국 x는
부동관계 바뀌면서 5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밑에 있는 함수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대입할 값이 1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함수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5가 되어서 그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실제로 이렇게 구해보면 역함수를 구하는 게 좀 상당히 좀 까다로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성질을 이용하게 되면 조금 더 빠르게 풀 수는 있는데 우선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역함수를 직접 구하겠다 그러면 조금 까다롭다. 그래서 성질을 이해를 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문제입니다. 그림에 이제 x에서 x로의 함수 fg가 나타나져 있고요. 그때 이제 합성 함수와 역함수가 혼용이 된 함수 값을 구하는 문제라서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있는 값부터 먼저 한번 해봅시다.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에 1이라는 숫자를 집어넣는 거고요. 자, 우선 g 역함수에 1을 한번 넣어볼 텐데, 그럼 g라는 함수가 여기서 오른쪽 가는 게 g라는 함수, 그렇다면 역함수는 얘가 g의 역함수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가는 함수가 f의 역함수가 되게 될 텐데, 우선 g 역함수에 1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서 3으로 1에서 3으로 가는 이 함수가 1에서 3으로 가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이 3이 돼요. 그러면 얘가 f 인버스 3으로 바뀌겠죠. 그럼 이번에는 3을 집어넣으라는 얘기네요. 어디다가? f의 역함수에다가 3을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가겠네요. 즉 3에서 1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두 번째, f의 역함수와 g의 합성함수에 3을 집어넣는 거네요. f의 역함수와 g라는 함수에 3을 대입하는 문제. 자, 그러면 우선 g3,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는 g라는 함수죠. 거기서 3을 집어넣게 되면, 자, g라는 함수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는 함수란 말이에요. 그럼 3을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1이라는 곳으로 향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값이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얘가 1이 되니까 f 인버스에, 즉 역함수에 1을 넣는 값과 같아지게 됩니다. 그럼 f 역함수에 1을 집어넣게 되면 2라는 값으로 가겠네요. 1을 집어넣게 되면 2라는 값으로 가겠죠. 그래서 답은 2. 최종적인 정답은 두 개를 더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1 더하기 2가 되어서 3이 됩니다. 자, 13번 문제는 여기 fn승 꼴이 되어 나타나 있죠. 자, 규칙적인 문제이고요. 짝수를 집어넣을 때는 2분의 x에 집어넣으면 되고, 홀수를 집어넣을 때는 2분의 x 플러스 1에 집어넣는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규칙적인 문제니까 빠르게 규칙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f99, 즉 한 번이겠죠. 얘는 지금 현재 홀수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들어있는 이 함수에 갖다 대입을 하게 돼요. 그러면 2분의 99 더하기 1이 되니까 100이 돼요. 그러면 50이라는 값을 얻습니다. 자, 이렇게 50을 얻었으면 이제 두 번째는요, f의 2를 구해야 되겠죠. 근데 이 f2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합성을 해야 돼요. f라는 함수와 f라는 함수를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무엇을 집어넣냐면 99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이 99는 앞에서 구한 50과 같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 값이 결국 f의 50이라는 값과 똑같아져요. 그러면 50은 짝수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함수인 2분의 50, 2분의 x에 넣어서 2분의 50, 그래서 25라는 값을 얻습니다. 계속해서 3을 구해봐야 되겠죠. f3은 f와 f2를 합성을 하는 건데, f2는 방금 앞에서 구했습니다.
F2라고 하는 것은 여기 25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이 이제 25라는 값을 얻어요. 얘가 25가 때문에 내가 구하는 값은 F의 25를 찾아주면 돼요. 얘는 홀수입니다. 홀수. 홀수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넣기 때문에 2분의 26 x 플러스 1이니까 25 플러스 1이니까 26이라고 써서 13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규칙이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죠? 규칙이 보이는데 어떤 식으로 규칙이 나타나는지 볼게요. 만약에 규칙이 안 보이게 되면 여기서 계속해서 조금씩 내려오면 되겠죠. 언제까지? 1까지 찾아주면 되는데 당연히 규칙을 봐야 되겠죠. n 값이 1인 경우에는요. 여기다 써볼까요? n 값이 만약에 1이면 50이라는 숫자가 나타나요. 여기 끝에 계산 결과가 나왔죠. 5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럼 n 값이 2면 이 50이라는 숫자를 나누기 2를 한 25가 나와요. 그 다음에 만약에 n이 3이면 위에서 구한 25에서 하나를 더한 후 여기에서 하나를 더한 후 나누기 2를 해주면 13이라는 계산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13이라는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요. 이제 홀수가 나왔기 때문에 홀수는 아래쪽에 하나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해주는 거라서 n이 4인 경우에는요. 하나를 더한 후 나누기 2를 해주는 거라서 14 나누기 2니까 7이 나와요. 그 다음 거 n이 5면 당연히 하나를 더해서 나누기 1을 해주니까 4가 나타나고요. n이 6이면 짝수가 나타나면 그냥 나누기 바로 2를 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2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n이 7 되게 되면 짝수는 나누기 2를 하면 되니까 바로 1이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1이 됩니다. 물론 이 뒤로 n이 8일 때도 1이 나올 거고요. n이 9일 때도 1이 나와요. 그 중에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n은 7입니다. 14번 문제고요. 14번 문제는 그래프를 보고 합성을 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까다로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식으로 구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모든 함수를 다 구한 후 각 범위마다 합성을 다 해서 함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일일이 이제 함수를 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구간을 쪼개서 함수를 구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14번 문제는 함수를 구해서 풀어 나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이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합성 함수를 배울 때 세 가지 그림을 배운 적이 있어요. 어떻게 세 가지 그림을 배웠냐면 빨간색을 정의역으로 하고 파란색을 공역으로 하는 함수를 만약에 f라는 함수라고 하자. 그리고 파란색을 공역으로 하고 초록색을 정역으로 하는 파란색을 정역으로 하고 초록색을 공역으로 하는 함수를 g라는 함수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빨간색을 정역으로 하고 빨간색을 정역으로 하고 초록색을 공역으로 하는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합성함수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정한 거거든요. 얘가 바로 G 합성 F가 되어버려요.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위에 있는 문제는 F 합성 G라는 걸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조금 바뀌어요. F 합성 G, 즉 여기에 보면 F 합성 G라는 함수를 구하기 때문에 G라는 함수가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이 F라는 함수를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조금 수정을 하게 되면 얘가 합성함수의 정의입니다. 정의. 그럼 얘를 조금 수정을 하게 되면 지우개로 지웁시다. 지우개로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고 지워서 다시 써보면
여기 함수가 g, 이 함수가 f일 때 우리 이 함수를 바로 f 합성 g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무슨 의미냐면 g라는 함수에서 빨간색이 정의역이 되는 거거든요. 정의역은 내가 그래프를 그릴 때 x축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g라는 함수에서 파란색이 공역이기 때문에 공역은 y축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그려지는 함수가 g라는 함수예요. 그럼 여기서 보는 이 함수, 그림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이 함수가 지금 빨간색, 파란색으로 이루어진 함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이 파란색이 이제 정의역, x축, 그리고 초록색이 공역, y축. 여기에 그려지는 함수가 바로 f라는 함수예요. 자, 이런 꼴로 그려지는 게 문제에서는 왼쪽에 fx 이렇게 뾰족한 산 모양, 자, 이 모양이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럼 이걸 이용을 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그려야 되는 게 빨간색 즉 x 축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y 축으로 하는 녀석을 우리는 f 합성 g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함수에서 x가 이렇게 변해요. x축 이렇게 변할 때 파란색이 어떻게 변하는지, 즉 위아래의 변화를 읽을 거예요. 위아래의 변화를 읽으면 그 함수를 그대로 f라는 함수에서 위아래의 변화를 읽어요. 그러면 초록색이 또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럼 이걸 합치는 거예요. 무슨 말이다? 빨간색이 변할 때 파란색을 이용해서 최종적인 초록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해 주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여기다 그린 f 합성 g에 그대로 옮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좀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건데 반복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해요. 무슨 말이다? 우리는 g라는 함수에 보면 빨간색이 지금 현재 여기 그림에 그려놓고 있어요. 그리고 파란색이 y축.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선 가볍게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색이 0에서 1까지 변해요. 이쪽은 갑자기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씩만 끊어서 읽도록 할게요. 빨간색이 0에서 1까지 변할 때 0에서 1까지 오른쪽으로 변하고 있죠. 변할 때 y의 값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떨어지고 있죠. 즉 이렇게 읽어보면 되겠죠. 자, 다시 0에서부터 1까지 변할 때 파란색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어디서? 1에서부터 0까지. 자, 그것을 이제 여기서 읽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쪽도 마찬가지 파란색이 무엇이냐면 여기 x축, 그 다음에 초록색이 y축. 자, 아까 했던 그대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빨간색에서 0에서 1까지 변할 때 파란색은 1에서 0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파란색을 1에서 0으로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읽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읽게 되면 2에서 0으로 떨어지고 있죠. 2에서 0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파란색을 생략하고 한번 해볼게요. 중간에 띄어넣으면 0에서 1까지 변할 때 2에서 0으로 떨어진다. 파란색 생략했어요. 0에서 1까지 변할 때 1에서 0으로 변하고요. 1에서 0으로 변하면 2에서 0으로 떨어집니다. 자, 파란색만 다시 한번 생략해 볼게요. 0에서 1까지 변할 때 2에서 0으로 떨어진다. 그것을 내가 그래프로 그리면 돼요. 자, 한번 좌표평면에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그리는 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녹색의 변화를 읽어야 되겠죠? 녹색의 변화를 읽는 게 f 합성 g입니다. 자, 우선 1까지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0에서 1까지 변할 때 위에 그림, 문제 그림 0에서 1까지 변할 때 2에서 어떻게 된다? 0으로 떨어진다. 즉 0에서 1까지 변할 때 2에서부터 0으로 떨어진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적어봅시다. 여기가 1일 거고 여기가 2니까
2에서부터 어디로? 0으로 떨어진다. 자, 이런 형태대로 그려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이번에는 아까는 0에서 1까지 변하는 걸 했으니, 자, 이번에는 1에서부터 2까지 변하는 거. 여기 과정을 볼게요. 1에서 2까지 변할 때, 여기서 밑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변화시킬 거예요. 1에서 2까지 변할 때 파란색은 0에서 2로 올라갑니다. 이 값을 읽어야 돼요. y값. 그래서 0에서부터 2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0에서부터 2로 올라가고 있죠? 0에서부터 2로 올라간다. 자, 그러면 초록색 최종적으로 0에서부터 시작해서 2 찍고 0까지 내려와야 돼요. 2 찍고 0까지 내려옵니다. 0에서 2 찍고 0으로 다시 내려와야 돼요. 다. 파란색 생략해서 한번 해볼게요. 빨간색이 1에서 2까지 변할 때, 초록색은 0에서 2 찍고 내려와요. 맞죠? 자, 그럼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1에서 2까지 변할 때, 파란색의 값은 0에서부터 2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0에서부터 2까지 변하는 초록색을 읽어보면 0에서 2 찍고 내려옵니다. 자, 그것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1에서 밑에 답에 1에서 2까지 변할 때 파란색을 타고 초록색이 2를 찍고 0을 찍는다 그랬죠? 그래서 중간 단계에 2를 한번 찍고 다시 0으로 떨어지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 즉 그래프 그리는 것은요, 이것을 그리게 됩니다. 자, 이 문제는 그래도 주어진 식 자체가 직선의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밑에서 그릴 때, 즉 정답을 찾아 나가는 것도 좀 편하게 찾을 수 있고요. 이걸 조금 더 어렵게 출제를 하게 되면 주어진 문제가 곡선의 형태, 즉 이게 곡선의 형태가 좀 나오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심화적인 문제로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 이해가 어렵겠지만 이렇게 해주는 게 문제를 조금 빨리 풀어나가는 과정이에요. 식을 만들어서 처리하다 보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단원 문제에서 마지막 문제겠네요. 집합이 주어졌고요. 1, 2, 3이라고 x에서 x로 가니까 그 두 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그 함수의 합성함수와 그 다음에 역함수의 함수 값을 찾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면 되기 때문에 우선 f라는 함수부터 먼저 좀 살펴볼게요. f라는 함수는 우선 1, 2, 3 해서 또다시 x로의 함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1, 2, 3 자, 이렇게 가는 게 f 함수입니다. f 함수. 그리고 g라는 함수는 항등함수라고 되어 있네요. g라는 함수는 항등함수. 우선 한번 f라는 함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f라는 함수가 우선 1대1 함수래요. 자, 1대1 함수면 1은 1, 2, 3 중에 한 군데를 가고요. 2라는 값은 아까 1이 간 곳을 제외한 곳으로 가야 돼요. 그게 1대1 함수고, 그 다음에 g는 항등함수인데요. 항등함수란 건 뭐냐면 1이 들어가면 1이 나오고 2가 들어가면 2가 나온대요. 그러면 나에 의한 조건을 한번 볼까요? 나에 의한 거를 보게 되면 F3은 G3이라고 그랬어요. G3은 항등함수였기 때문에 3이 들어가면 3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F3이 3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다? F라는 함수는 3을 집어넣었을 때 3이 나온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라는 조건에서 보게 되면 F1 곱하기 G2랑 F2 곱하기 G1이랑 서로 다른 값을 가진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른 값을 가진다고 했는데 아까 G는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이 값은 2라는 값이고요. 이 값은 1이라는 값입니다. 그래서 다시 써보면 2F1의 값이랑 그냥 F2의 값하고
같지가 않다라는 문제네요. 같지가 않다. 그럼 저기 있는 문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1이라는 값이 가질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우선 숫자 1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F1에서 1로 가버리게 되면 2는 반드시 2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의 값은 2가 가져야 돼요. 그런데 앞에 2라는 애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2 곱하기 1은 2가 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F1의 값이 1로 가버리면 지금 다라는 조건에 만족하지 않겠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F1의 값이 만약에 2가 된다면, 즉 그림에서 보게 되면 1이 만약에 2로 가게 된다면 2 곱하기 2는 4가 되고요. F2는 반드시 1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값은 1이 되게 돼요. 그래서 두 개의 값이 서로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 그렇기 때문에 다라는 조건은 만족을 해요. 즉 가나다를 읽으면서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만들어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F합성 F2죠. 얘는 뭐냐면 2를 F한테 먼저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2를 F에 집어넣게 되면 2를 F라는 함수 지나갑니다. 그럼 1이라는 값이 나오죠. 1이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값은 1이 돼요. 자, 그러면 이 1을 다시 요게 1이 됩니다. 1을 다시 F한테 넣기 때문에 1을 다시 F 함수에 넣게 되면 2라는 값을 가지겠죠. 그래서 이 값은 최종적으로 2라는 값을 가지고요. 마지막으로 거꾸로 가는 게 이제 F의 역함수이기 때문에 3을 집어넣게 되면 당연히 그냥 3이 나온다라는 것을 그림에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2 더하기 3이 되어서 5가 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